예, 2022년 9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리기가 심해지네요. 까십으로 만만한 윤석열 만들기. 잽으로 탁 잽을 던져서 윤석열 KO시키기. 그런 노력이 펼쳐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MBC 광우병 보도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광우병 두려워하지 말고 거악을 쳐라, 거악을 잡아라.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2일이죠.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 참석했죠. 그리고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날 MBC가 유튜브 MBC 뉴스 채널의 오늘의 이 뉴스 꼭지로 만들어서 이걸 한 4차례 보여주면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는 욕설이죠.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일파만파를 몰고 왔죠. 국힘당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하니까, 자막이 나오니까 국힘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이 억지를 쏟아내고 있다, MBC를 비난했습니다. 하도 사태가 커지니까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서 윤 대통령께서는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XX들이 뭘 날리면, 근데 국회도 우리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뭐뭐를 날리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회가 윤 대통령이 요구한 그 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틀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은혜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윤 대통령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뭐라고 수정하면, 이제 자막대로 하게 되면 미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BC 자막대로 하면 이해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에 있는 이 XX 국회의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한국에 돈을 내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승인 안 해주고 날려버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내가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수정을 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 다수 야당을 의식하고 비난한 걸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어제 MBC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윤상현 의원이 국힘당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한 말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있다 라고 윤상현 의원은 말했다고 하면서 MBC 측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영상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풀리 기자단이 촬영해서 방송사들이 공유한 것이다. 이 풀 기자단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행사나 이 공식 행사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좁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자가 제한되잖아요. 똑같은 화면이고 똑같은 취재고 하니까 팬 기자하고 사진 기자를 하나씩 뽑습니다. 오늘은 동아일보가 들어가면 내일은 조선일보, 이렇게 팬 기자가 들어가고, 뭐 사진 기자는 연합이 들어가면 내일은 중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동영상 찍는 거는 MBC가 들어가면 채널 A 이렇게 정해서 그 친구들이 찍어갖고 오거나 취재해 온 거를 다 공유를 시킵니다. 모든 기자에게. 그래야만, 그걸 이제 풀 기자단이라 그러는데, 이 풀 기자단이 촬영해서 방송사들이 공유한 것이다. 누구나 다 가진 거죠. 이 영상은 언론 보도 이전에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은 MBC뿐만 아니라 KBS, SBS 등에도 다 올라갔고 뉴스로 나왔다.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거 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뉴스 가치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건 다 아시니까.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국익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동의는 안 하고요. 뉴스 가치가 있다면, 글쎄, 이게 뉴스 가치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 자식들이 이거 날리면 쪽팔려서 어쩌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경우 이게 뉴스 가치가 있나요? 물론 진심이겠죠. 윤 대통령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가십입니다. 그리고 MBC가 보도한 것도 가십성으로 띄웠는데 가십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거죠. 근데 MBC 친구들은 그걸 뉴스라고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보도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사명이다. 반은 맞고 반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 이것 때문에 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걸 뭐, 듣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신창원을 취재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탈옥수 신창원. 그때 이 경찰이 무전을 주고받는데, 레카차 있죠. 차 끄는 차. 레카차 주차장으로 와 그러는데, 넷가, 강가 주차장으로 알아듣고, 엉뚱한 데로 가서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하고 저도 발음이 가끔은 부정확해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데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건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걸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한다. 풀기자단이 들어가서 들은 거다라고 하는 건 글쎄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문맥을 보고 따져야 되는데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가십입니다. 좌고우면. 뭐 이거 갖고 좌고우면 가십. 그냥 이만큼 하면 끝이지.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MBC는 국익을 명분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억눌렀던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도. 국익을 핑계로 정치 권력이 짓누른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많이 당했고요.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박을 또 합니다. 소음이 가득 찬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영상에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자막은 진실이냐? 니들이 만든 거 아니냐? 비슷하게. 아까 말한 대로 레카 주차장인데 넷가 주차장으로 듣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조작 사태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MBC에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언론노조 계통의 노조도 있지만 보수 노조도 있습니다. 둘 다 제3노조라고 하는데 MBC 노동조합이 제3노조입니다. 그쪽을 인용해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에서는 정치적 편향성과 악의가 묻어나는 해프닝을 참사로 부풀려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MBC를 비판하면서 선동방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보도를 보고 아셨을 텐데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 조문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 무슨 조문 외교냐. 조문하고 외교는 왜 나무 장례식에 가서 그 집이 차려놓은 소주 돌려가면서 자기 자랑하느냐. 그냥 조문해라. 그냥 국장 참석으로 해라 라고 그런 유튜브를 만들었다가 하도 노딱이 많아서 게재를 한 이틀 늦췄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영국 가서 뭐 조문 얘기 못했다는 시비가 일었고 또 미국 가서 뉴욕 저 기본 목적은 유엔에서 연설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자유 이런 소리 하다가 바이든하고 48초 정상회담 했다 안 했다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그 목적도 아니었고 이걸로 또 놀림을 당하고 이제 캐나다 가서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아무 보도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번 순방은 처음부터 톤 다운 시켰어야 돼요. 조문 얘기 아니고 그냥 국장 참석이다. 그리고 유엔에 한번 가보는 거다. 간 김에 캐나다 들리는 거다. 진짜 조문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이번에 기시다를 만든 게 핵심인데 이 야권
좌파들은 딱 기시다에 만나면 계속 간담회다 뭐다 그냥 다운시킵니다. 일본도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조문회기를 하시려면 이 다음 주에 있죠. 아베 국장에 참석해라. 제가 그걸 요구하고 있죠. 한덕수 총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시다랑 그렇게 큰일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면은 열리는 거죠. 예. 억지로 뭐 해외 간 김에 떡봉비에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기시다도 피하고 스탠딩으로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문회기 하려면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 좌파들이 뭔 짓을 하든 난 국익을 필요해서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김은혜 수석이 윤 대통령 발언을 정정 이거다 하고 발표한 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이 시켜서 했겠죠. 내 발언은 이거야. 그거 보면 윤 대통령이 야권들이 설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겁을 안 먹고 패기가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느껴져요. 아, 이걸 홍보수석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치행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는 통수권자로서 하는 거는 내부 감찰하고 언론, 공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럼 공보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김은혜 씨는 출신이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준 걸 전달하는 무당 같은 영매 같은 존재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뭐 외모도 좋고 말솜씨 좋고 그런 건 기술이 붙는 거지만 내용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시가 오면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보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영범 공보수석은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밥값해라 그랬고 이 양반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문제를 낳는 이게 뭡니까? 전문적인 판단에 공보는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51대 49의 승부입니다. 근데 51이 쭉 쌓여서 계속 가다 보면은 10점이 많아지고 49는 10점이 적어지니까 20점 벌어져서 압승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팽팽하고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시키려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 청와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등자 하나 가지고 역전을 시키고 이모 교수를 우리 애 이모가 교수요? 딱 이런 역전 한마디 갖고 쫙 몰면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한동훈 이름 올라가 있는 거 빼라라고 하니까 그거 빼는 게 오히려 더 호들갑 아닙니까? 하고 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배심, 지략, 준비성이 있어야죠.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유 나 그 험한 거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경찰국장 만드는 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민 씨는 한동훈만큼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뚝심 있게 나갑니다. 근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조차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은 윤석열의 비극인 거죠. 자, 5년 전 시기를 돌려볼까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느 우리나라 법에도 탈핵을 하는 법이 없는데 법도 만들지도 않고 탈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주 5년 내내 나라를 작살을 냈죠.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때 이영렬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수사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를 날립니다. 뭘로? 특활비로. 특활비는 내가 보기엔 제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표내니까 그걸 토대로 검찰을 쫙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검찰을 잡고 원자력계를 휘어잡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기무사 순회진을 확 바꾸고 군부를 장악해버리죠. 그리고 뭘 합니까? 성공회대 교수 출신 아무개 등등을 앞세워서 국정원에 과거사 조사한다고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 다 뒤지고 검찰 과거사 조사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학의 사건에 연루되는 이모 검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권력기관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4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다 휘저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기간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수당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때는 탄핵까지 시켰으니까 신났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수완박 법안이 있는데도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몸살이고 안 해요. 왜? 잘못했다가 정권 바뀌면 자기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전국을 장악하라. 또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해라. 뭐 이런 주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초광수 전략이죠. 바로 문재인은 이런 것들 기무사 계엄 모의 뭐 그런 거 갖고 권력을 잡았는데 뭐 계엄 같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니까 안 하죠. 그럼 안 하면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돌파력이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검사구나. 진짜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을 칠 수 있다. 적폐청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범죄 덩어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얼마나 지금 이재명을 우습게 보고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까? 그걸 날릴 줄 알았더니 버벅거리고 아직도 못해요. 그리고 청와대를 이전한 걸 보게 되면 청와대가 거기서 많은 사람이 불행했다 그러고 자기 살려고 옮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죠. 원래 명당은 그 명당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나오죠. 아니 이번에 버킹엄 궁에서 영국 여왕 장례식 했는데 버킹엄 천년 역사에서 숱한 사람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로 옮깁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울대학 나온 게 윤석열인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게 복지죠. 복지. 흉지가 아니라. 근데 거기를 이제 안 들어간 걸 보면서 이 양반이 몸조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흔들 때 이번에 뭘로 걸렸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윤 정권은. 까십으로 지금 툭툭 근데 건들고 있는데 걸리는 겁니다. 자, 조문 갔을 때 김건희 여사의 모자가 어떻다. 여기에 뭐 베일이 있었다. 어쩌다. 그리고 뭐 조문을 했니? 바이든은 48초 만나니 계속 까십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열린공간 TV하고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관련 취재를 해갖고 녹음한 걸 풀어갖고 뭐 쫄리니 뭐니 뭐 누구랑 뭐 했니 이걸 해갖고 막 일으킨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틈 다 까십 강금들인데 그 까십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대항하려고 국익 운운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은 아까 저기서 MBC 측이 얘기한 대로 과거 권력이 국익을 운운해서 언론 자유를 짓누른 바가 있다 하면 이 논리 싸움 가게 되면 결국 5대5 하나마나 승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키우면 키울수록 가십 쪽은 재밌으니까 더 갖고 놀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선동이 됩니다. 촛불 시위처럼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촛불 시위 하지 마, 광우병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런 사이에 지금 다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되죠. 방법이 뭐냐? 국내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까십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십시오. 지난번 열린공간 TV하고 서울의 소리 할 때는 그 무시하는 추로 쭉 갔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당선됐지 않습니까? 왜 김은혜 홍보수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서 또 일어나게 하냐고요.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해명을 하게 되면은 자꾸 더 커져요. 그거 아니야 하면서 가만 냅두면 가라앉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언론서 보도가 나와서 뭐 굉장히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물으면서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대응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뭐와 뭐는 건들수록 커집니다. 두세요 그러는데 되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다른 걸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심기일전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했던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일부 철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잃었던 땅을 일부 회복하니까 전세가 역전된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또 러시아는 사실 이번에 동원령 내려서 예비군 모으는 거는 기 확보한 땅 중에서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비군을 동원하는 거죠. 침략이 아니라 침략은 다음 문제고 일단 그래 기존 굳힌 거라도 점령한 거라도 완전히 굳혀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거죠. 주민투표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장기화됩니다. 지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샀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당히 하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공, 형공 이런 거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무기가 우수성이 입증되면 폴란드가 이번에 샀지만 다른 나라들도 더 살 겁니다.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수사를 할 때도 수사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도들은 묻힙니다. 저걸 자꾸 해명하고 뭐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덮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저는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한데 이제 북한 자유주간이 시작되죠. 10월부터인가. 그래서 우리 대북 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전단을 뿌리겠다 뭐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북한이 전단 뿌리는 걸 이유로 도발하면은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는 소리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대북 전단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맞아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으니까 맞는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금강산 문화회관을 해체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는데 그 도움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해체됐다. 지난번에 남북연락사무소도 파기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마구 부셔?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개 남북연락사무소도 그렇고 금강산 문화회관도 그렇고 북한 땅에 있지만 그 재산은 우리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달라고 해야 돼요. 청구권을 요구해야 돼요. 안 하면 가서 돈을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때 사용하는 게 군대입니다. 우리 국민 죽이면 그 죽인 놈을 죽이고 오거나 잡아오는 게 그게 군사력 작전입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때리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들은 김성한 안보실장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뭐 가시에 몰렸던 건 다 돌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청산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한동훈만큼 못하는 그런 장관들도 자기 몫을 하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쯤 되게 되면은 적군의 최우두머리랑 삼국지 소설 보게 되면 너 나와 1대1로 맞짱부터 하고 딱 붙여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내 부대가 적어도 대군의 적을 부셔버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나가고 한동훈 네가 해 그러면 그럴 조직은 계속 무너지고 조롱을 당하고 가십에 걸려버리죠. 요 덫에 걸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정면 승부를 못했고 연평도 때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정착 연평도 통일론 쓰면서 왜 이명박식 보수는 실패했는가 그러는데 지금 그 길을 밟아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청와대 이전한 것부터가 모든 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좌파들은 또 언론에 있는 좌파 세력들은 가십으로 윤석열을 계속 만만하게 만듭니다. 만만해지면 나중에 탄핵으로 들어가겠죠. KO 시키려고 그래요. 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KO 안반지 맞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KO 안반지 맞을 각오하고 KO 한 판 시키려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국내에 있는 그런 좌파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걸 지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을 잡으라 이거지. 푸틴하고 붙으라 이거지. 시진핑하고 붙으라 이거지. 그 순간에 여기서는 군기가 딱 잡힙니다. 대통령은 커맨더 인 칩,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걸 해야죠. 광우병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경찰로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거악을 잡아버리면요. 심기일전에서 띱니다. 이래라 저래라 경찰국을 만드니 어쩌나 그러면 쟤들도 막 대들고 싸우는데 그래도 큰일을 해버리면 애국심 발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뭘 못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가십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보하고 그 다음에 감찰은 국내 정치의 핵심인데 거기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